지난 3월 9일 동경 우에노역 입구 윤석열 탄핵,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한 작은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1동포 2, 3세가 포함된 이 집회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씩 꾸준히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단체는 도쿄민주 실천연대입니다. じゃあ私が韓国語でやりますので、준일さんの方が隣で通訳をやります。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민생 파탄, 경제 위기, 국격 추락, 친일 정미 매국, 남북 전쟁 위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에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걸핏하면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낸다고 생긴 단어 입틀막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 야당이 승리하지 못하면 남은 3년 아니 미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복수를 보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고통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도 제1동포들의 외침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최우선 과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최근 독일의 한 유력지 베를리너 모르겐 포스트에서는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한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발간되는 이 신문은 지난 3월 9일자에 실린 기사에서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민주주의에 도끼를 마구 휘둘러대며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권력자는 지난 한국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졸업생 입을 틀어막고 쫓아내기도 했으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나 여당 대표 축출 등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싸워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의 행보들이 한국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며 평가받는 이유라 적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은 모두 가짜뉴스라 비판하고 각종 제재를 동원해 압수수색과 고소, 고발 등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오히려 태평성대를 노래 부르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냥 기레기라 부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한 나라의 기본 구성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로 이루어지는 삼권 분립이 그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들 3부를 감시하는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이 4부 중 이미 3부가 검찰 독재 정권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사법부, 행정부, 언론의 3부를 장악한 독재 국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국가 권력의 4분의 3인 75%의 독재화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즉, 사법, 행정, 언론의 독재화가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5%, 그 마지막 보루가 바로 입법권, 즉 국회의원 선거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 포악하고 무도한 정권이 마지막 검찰 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단계로 입법부 장악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은 민생 탐방이라는 허울로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문 지역 맞춤형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남발하는 공약을 지키려면 적어도
약 600조나 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나사에서 유인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큐브 위성을 무료로 실어 보내준다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응하지 못했습니다. R&D 예산 대부분을 삭감해버린 덕분에 단 70억 원이 없어 그 좋은 기회도 날려보낸 겁니다. 쓸데없는 해외 순방비 한두 개만 줄였어도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무식한 권력자가 작금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동안 과반도 안 되는 120석 가지고도 이들이 사법, 행정, 언론 3부를 이용해 국회 입법권을 얼마나 무력화시키고 국민 농락을 일삼았습니까? 아마도 이번 총선에 국회 과반을 검찰 독재 정권에 내어준다면 지난 2년의 악몽은 한낱 애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같은 자국민을 총칼로 살해했던 전두환 군사 독재 정도는 한낱 조족지혈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먼저 법의 칼날을 자신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휘둘러댈 겁니다. 이제 그 하나 남은 마지막 입법권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을 잃게 됩니다. 이번 대한민국 총선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검찰 독재 체제를 법으로 합법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사여탈권을 마음대로 독재 권력이 쥐고 흔드는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몸소리 쳐지지 않나요? 벌써 숨이 탁탁 막혀오지 않습니까? 이제 20일 남짓 남은 총선에서 마지막 입법권 점령을 위해 이 무도한 정권이 무슨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악행의 풀배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으로 드러난 한 가지 공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작업질에 몰두하는 겁니다. 바로 여론조작질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차후 갤럽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가 난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서울에서 이 정도 격차가 납니다. 아마 언론들은 오늘부터 당장 민주당이 서울에서 위기라는 보도를 때릴 것입니다. 자, 이 정도 격차면 21년 재보궐처럼 서울에서 민주당이 전멸한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최근 엄청난 돈을 투입하여 조사한 여론조사 곳의 경우 민주당이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맞을까요? 하지만 이 정권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이 승리, 63% 이상이면 민주당 과반 승리가 가능합니다. 65% 이상이면 민주당 160석 승리가 가능합니다. 68% 이상이면 민주당 180석 승리, 70% 이상이면 민주당 200석 승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부패한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투표율을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입법권 장악을 위해서 말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한 검찰 독재 권력 완성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차피 진다는 이런 여론조작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기레기들로 하여금 무차별적으로 뿌려댄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소 정부에 비판적이지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 30대, 40, 50대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좌절 심리를 부추겨 적극 투표 의지를 투표 포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 흐름이 말이 안 되잖아. make no sense. 예를 들어 지난주 대통령 지지율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우리 전화면접은 국민의힘이 급하락이에요. 대통령도 3.6% 급하락. 그리고 이번 잼버리 사태의 원인을 정부의 무능이 압도적 1위야.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가 67.5%가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잼버리 전반적 대응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67.10%가 잘못했다. 그렇죠. 저희 조사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메이크 센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돈을 아끼지 마세요. 어차피 가져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선거 때마다 스윙 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경향이 한층 더 높아진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서울시장 선거 경우입니다. 조작된 여론 선거 결과 17% 차이로 상대 후보에 지고 있다는 여론 공작에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겨우 0.7%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적극 투표에 임했다면 결코 질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후회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고 해도 40%의 턱걸이 했어요. 부정은 여전히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에 임박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긍부정을 뒤집어 놓은 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를 이긴다? 저는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 리얼미터나 갤럽의 데이터를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예, 이렇게 되면 국정수행 지지도도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야 되고, 예. 적어도 50%에는 육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총선 성격 평가도 바뀌어야 되는데, 왜 다른 두 데이터는 조금밖에 안 오르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만 이렇게 높이 올랐을까? 이제 이런, 저는 나름의 답을 갖고 있지만 말씀은 안 드릴 텐데요. 예. 이런 의문들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께는 제가 이제 충언을 드리자면 너무 일찍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 맛이라.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혹은 현 정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분들에게는 너무 일찍 불행 회로를 돌리지 마시라. 그렇게 저는 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총선 마지막 남은 입법권마저 넘기는 우를 법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가 투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론 조작에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우리 모두 영원히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겁니다. 따라서 이번엔 반드시 투표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율이 무조건 70%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셔야만 합니다.